그래서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파트가 439페이지에 있는 무슨 소득이세요? 근로소득. 왜 그러냐면 저희 실기가 다 근로소득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같이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근로소득의 개념. 그래서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 급료, 임금, 연금, 상여금 따위가 있는데 이는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이름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결론은 그냥 뭐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뭐 기밀비, 교재비, 여비,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각종 수당.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진한 글씨 잘 봐주세요. 진한 글씨 보시면 첫 번째 출자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는 요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비출자 임원과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예요. 이게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 다닐 때 사택 제공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사택을 제공받는 거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 입장에서는 뭐 낼 필요가 없다?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택 제공하는 회사들은 수도권에 있는 회사가 많을까요? 지방에 있는 회사가 많을까요? 당연히 지방에 있는 회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사택 제공을 안 한대. 그러면 직원 뽑기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을 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살던 패턴도 바뀌고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은 집도 다시 뭐 해야 되죠?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제공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수준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죠. 하나라도.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자 임원은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사택 제공받는 거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회사를 만들 때 사장님 집 주변에다 회사 지어요? 집하고 아주 먼 데다 지어요? 집 주변에다 대부분 짓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보시면 그 좋은 회사 가시면은요, 집 살 때 회사에서 저리로 뭐 해줘요? 돈 빌려줘요. 대출해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원래는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비과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이런 걸 하는 회사가 많을까요? 안 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을까요? 안 하는 회사가 많죠.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돈 있으면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장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놈의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돈이 끼어서 사람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사택 제공은 근로자는 비과세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할 경우에 여기에서 나오는 대여 이익은 뭐라고요? 비과세.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회사들한테 이런 것들을 뭐 해라? 제공을 해서 직원들을 뽑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요거 잘 봐두세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 440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경조금.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시기 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 부근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요 사회 통념상 금액이 바뀌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연예인이야.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은 경조금 받을 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 그러면 부주금으로 막 1,000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거 그러면 세금 떼야죠.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1,000만 원 그러면 너무 많은 금액이죠. 근데 연예인들이 봤을 때는 잘 나가는 특이A급 연예인들이 봤을 때는 1,000만 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1년에 막 몇백억씩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문구가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금액이 뭐 될 거예요? 달라져요. 그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람이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내는 부주금도 경조금도 달라지는 건 맞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거기 비과세 근로소득이 중요해요. 비과세 근로소득에 다 진한 글씨로 해놓으셨어요, 교재 만드신 분이. 거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자가운전 보조금.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요, 요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자기 차를 회사 업무에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거 안 돼요. 뭐 안 되냐면 출퇴근용 안 돼요. 원칙은. 근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출퇴근용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100% 출퇴근할 때만 쓰진 않잖아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면 회사 업무에도 사용을 하기는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어쨌든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가운전 보조금 받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얼마예요? 20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배 탈 거예요? 아니죠. 비행기 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초중 교육기관에서 일해요? 아니죠. 신문기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2번에 일단 뭐요? 자가운전 보조금. 그거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441페이지. 여기도 다 비과세예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인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장근로수당이 야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그 54시간제 얘기 나왔을 때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장 말이 많이 나왔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야근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특근하고 해서 월급을 뭐 해야 되죠? 올려야 되죠.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생겼잖아요. 그래도 저도 예전에 제조회사 다닐 때 그때 이제 초반이었어요. 초반이었는데 회사에 이제 제조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조 파트가 있는데 매번 보면은 거기 제조 파트에서 일하시는 반장님들은 집에 잘 안 가시는 거예요. 막 9시, 10시에 가요. 나는 일이 있어서 돈도 못 받는데 남아서 일하는데 그분들은 막 안 가시는 거예요. 어렵고. 왜 안 가지? 그랬는데 나중에 월급 계산이 나한테 넘어온 다음에 알았죠. 일도 별로 안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때워요. 근데 그분들은 시간을 때우면 뭐가 돼요? 돈이 돼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그래서 저분들이 안 가는구나. 근데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왜요? 나는 일을 해도 돈이 땡전 한 푼 안 나와. 왜냐면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포괄임금제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뭘로 되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아니면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냐, 그게 이제 또 나눠지긴 합니다. 왜냐면 직원 입장에서는 돈 안 주면 일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하고 연관이 있죠? 공장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기에다 밑줄만 치세요. 직전 연도, 직전 연도 뭐요?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 예, 3천만 원 이하. 그러면 월급으로 치면은 250 이하예요. 월. 예, 월 250이 3천이니까. 그 다음에 월정액 급여가 얼마요? 210만 원. 월정액 급여는 그냥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본급이 21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1년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년에 얼마요? 240. 그거 참고하시고. 근데 이거는 안 해오셔도 되는 게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 보면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식사와 식사대. 그래서 식대라고 표현하는데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거는 공짜로 먹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돈 안 내고 먹는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는 다 비과세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는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들은 얼마까지? 20만 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중식이에요. 점심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저녁은 얼마를 제공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점심하고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녁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거는 됐고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저기 출산 보육 관련 있어요. 442페이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저기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육아수당이라 그래서 몇 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1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육아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이런 수당을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네. 왜냐면 회사에서 없는 수당, 나 6세 이하 자녀 있으니까 육아수당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당연히.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와요. 6세 이하 자녀.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비과세인데 이런 건 저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6세 이하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국외근로. 요거는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왔는데 국외근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외국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월 얼마까지요? 100만 원. 네. 그래서 이제 외양 선원이나 원양업, 네. 그러니까 일명 선원들 있죠. 이런 분들은 월 얼마까지는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100만 원까지. 저희 시험에는 잘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우리 시험은 제조회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회사다 보니까 관련성이 높다, 낮다? 낮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거기 밑줄은 쳐져 있으니까 볼게요. 직무 발명 보상금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 다니면서 어떤 거를 만들어 갖고 회사에 이익이 나게끔 했어.
예, 직무 발명을 했어. 그러면은 얼마까지는 비과세예요? 500만. 근데 솔직히 직무 발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걸로 받는 돈은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42페이지 잠깐 보시면 네, 근로소득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원천 징수를 합니다. 네, 매달 원천 징수를 하고 몇 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2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요거 계산하는 거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안 좋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해봐요.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15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얼마까지 비과세라고요? 15만. 네, 1일 15만. 그래서 요즘에 저기 뭐지? 일명 막노동. 예, 일용직 근로 쪽에서 저기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본급이 15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추 15만 원 가까워요.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그래서 15만 원까지는 뭐 안 내셔도 돼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8만 원을 받았다. 네, 일용직 나가서 얼마 받았어요? 18만 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18만 원에서 얼마를 빼요? 15만 원을 빼요. 그러면 3만 원. 여기에 6%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최저세율이 6%거든요. 몇 프로라고요? 6%. 그래서 3만 원에 6% 하시면은 1,8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80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55%를 빼줘요. 1,800원에서 몇 프로 빼준다고요? 55%. 그러면은 1,800원에 55%면 990원 나와요. 그래서 1,800원에서 990원을 빼요. 그러면은 810원 나와요. 요만큼 뭐 내시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일용직분들 하루로 봤을 때는 하루 일당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15만 원씩 받아서 30일 일하면 얼마죠? 450이죠. 근데 30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비 와도 못하고 눈 와도 못하고 날씨 안 좋으면 못하고 그 다음에 일이 계속 꾸준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일당이 센 직업들의 단점이 뭐냐면 당연히 그걸 매일매일 하면은 떼돈 벌어요. 근데 그 돈 그거를 매일매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돈 많으신 분이에요? 돈 적으신 분들이에요? 돈 적으신 분들이니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많이 떼어서 돈 못 쓰게 막아야 돼요? 세금 적게 떼고 돈 쓰게 냅둬야 돼요? 돈 쓰게 냅둬야죠. 적게 떼고.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따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저 세율이 6%예요. 최고 세율은 48%. 그래서 세금을 이제 적게 걷는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 진짜 힘들어서 일용직 나갔는데 15만 원 벌었는데 2만 원 세금 내래. 그러면 기분이 어떨 거예요? 안 좋겠죠. 안 그래도 일반적인 일용직 분들은 대부분 업체 껴서 가잖아요. 업체 껴서 가니까 수수료 떼요, 안 떼요? 떼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금도 왕창 내래. 그러면 일용직 하기 싫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443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공제라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안 외울 거예요. 저희 시험에선 다행히도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몇 프로요? 예, 70%. 그건 좀 봐주세요. 이건 나중에 실기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70%만 좀 봐주세요.
나머지는 안 볼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은 하나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세율을 뭐라 그러냐면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래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고요? 초과 누진 세율. 지금부터 왜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거기 보시면 5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죠? 70%예요. 그러면 500만 원에 70%면 얼마예요? 350만 원. 얼마라고요? 350만 원. 근데 거기 보시면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를 깔고 시작하죠? 350만 원을 깔고 시작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금액이 초과되면요. 그 위에 있던 금액을 누적해서 세율 계산을 해요. 그래서 초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누진세율.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350만 원 다음에 얼마 깔고 시작하죠? 750.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총금액 1,500만 원 빼기 5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 빼줘요? 40% 빼줘요? 40% 빼줘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75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750만 원. 그래서 그 초과 누진 세율의 뜻이 뭐냐면은 그 위에 있었던 금액만큼은 기존 금액 그 기존 퍼센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걸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초과 누진 세율.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험은 이런 거 계산하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서 잉여금 받으세요. 무슨 금이요? 잉여금. 그래서 잉여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뭐라고요? 잉여금 처분 결의.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잉여금 처분 결의.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오셔서 445페이지 연금소득. 연금의 뜻이 뭐예요? 예, 연속적으로 뭐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분들은 연금에 관심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연금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가장 좋은 연금은요, 자녀연금이에요. 예. 자녀가 겁나 잘 돼서 나한테 매달 300만 원씩 꽂아주는 거예요. 예. 그걸 무슨 연금이라 그래요? 자녀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잘 돼도 나한테 돈 줄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왜냐면 나한테 돈을 주려면 진짜 많이 벌어야 돼요. 예전에 저 아시는 분 중에 월 200씩 자녀가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항공사 파일럿이에요. 두바이 항공. 네. 연봉만 거의 억 단위 넘죠. 그러니까 매달 200만 원씩인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티켓이 나온대요. 1년에 몇 장. 그리고 그걸로 이제 여행 다니시고. 네. 근데 그런 자녀가 많아요. 우리 아빠 돈 얼마 있는데 뺏어가야지 하는 자녀가 많아요. 뺏어가야지 하는 자녀가 솔직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들은 연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일 좋은 게 자녀연금이지만 자녀연금이 안 되면 내가 연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3년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회사 다니면 주는 무슨 연금이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퇴직하면은 연금으로 받으라 그래서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드는 걸 사적연금이라고 해요. 네, 개인적으로 드는 거. 이렇게 해서 몇 년금을 가지고 있어요? 3년금. 그래서 이런 걸로 준비를 잘 해서 뭐 하셔야 돼요? 돈 벌어야죠. 네.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잘만 준비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연금 받을 때 내가 노동력이 필요해요? 아니죠. 네, 때 되면 뭐 줘요? 돈 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돈 벌었잖아요. 돈 벌었으면 뭐 떼야 돼요? 네, 세금 떼야죠. 네. 그게 기본적인 세법의 기본 베이스니까. 자, 거기 보시면 공적연금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거기 특수직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무원연금하고 관련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과세체계. 그래서 2011년까지는 뭐 소득공제 불인정되고 뭐 50% 소득공제되고 전액소득공제되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적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 두 가지는 회사 다니면 가입해요, 안 해요? 해요. 뭐 회사 꼭 안 다녀도 가입되긴 합니다. 둘 다 그 이후에 내가 자비로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은 어디 다니면 내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 내는 거라고 보시면 얼추 맞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래서 우리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저런 데 어디냐, 은행 아니면은 저기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 연금 가입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연금에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되는 거. 그래서 장애연금이나 장해연금, 상해연금,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각종 연금. 이거는 뭐냐면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냥 다치게 되면은 우리가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이라고 있잖아요. 그 산재 처리를 받게 되면은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담당해 봤었는데 산재 담당을 하시잖아요. 네, 산재보험 담당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다치는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니까. 안 다쳐야 되는데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치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 받는 게 좋아요. 산재 처리 당하는 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 잘 해주려고 그래요,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보험료가 비싸지는 건 상관없어요.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산재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 회사에 조사 나와요. 왜냐면 산재 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고 나라 그랬어요? 사고 나지 말라 그랬어요? 사고 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산재가 일정 부분 넘어가면은요, 집중 단속 대상이 돼요. 그래서 수시로 와서 이거 고치세요, 여기에다가 이거 다 하세요, 다 돈 들어가는 얘기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해 주려고 그래요? 회사 돈으로 막 무마시키려고 그래요? 회사 돈으로 무마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보험료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료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 올라가봤자 많이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국가노동부 쪽인가? 거기 담당자가 와서 지적하고 가요. 이거 이렇게 고치시고요. 이거 고치시고요 해서 언제까지 고치라고 지정을 해놓고 갑니다. 그거 안 지키면 벌금 때려요. 근데 한 번 때리고 끝이 아니고 지정한 대로 다 고쳐놔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놀러 오세요. 잘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단속 대상이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교육도 받으러 다녔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 귀찮으니까 항상 누구 시켜요? 귀찮은 건 누가 한다? 막내가 한다. 네. 제가 저거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 있을 땐 사고 안 났고 저 그만두고 나중에 사고 난 적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남자는 총무 파트잖아요. 근데 경리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저런 건 이제 남 직원들 많이 시키죠. 여자 직원들보다는. 그리고 중소기업은 가봐야 알아요. 어떤 일을 할지는. 예.
왜냐면 중소기업의 최대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막 이 사람이 담당했다가 저 사람이 담당했다가 막 그래요. 그런 게 좀 단점 아닌 단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 보시면 공적연금은 종합과세합니다. 공적연금이 무슨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이 안 되시면 연말정산도 해요. 연말정산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이 안 되면 5%나 3% 내거나 종합과세예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이 넘으면은 15%로 무슨 과세예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에 선택하는 거냐면은요. 아까 제가 최저세율이 몇 프로라 그랬죠? 6%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6%야. 그러면은 종합과세 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잘 벌어서 40%야. 그러면 40% 내는 게 좋아요? 15% 내는 게 좋아요? 15% 내는 게 좋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봤을 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이 높은 게 유리해요? 낮은 게 유리해요? 당연히 낮은 게 유리하겠죠. 그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거 잘 봐두세요. 종합과세 하거나 몇 프로 선택할 수 있다? 15%. 이거 왜 잘 봐야 되냐면 몇 년도에 바뀌었대요? 2023년도에 바뀌었대요. 그 개정세법 23의 뜻이 뭐냐면 23년도에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계산이나 이런 건 저희 시험에 잘 안 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려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론에서 제일 잘 나오는 파트는 여기에요. 447페이지에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여기가 이론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보실 게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어야 돼요. 일시적이고 뭐라고요? 우발적. 그러면 결론은 계속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예요? 네, 잠깐. 그래서 계속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복권당첨금. 이런 것들이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80% 추정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 이게 무슨 뜻이냐면 80% 비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해당되면 되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 원을 벌면요 80만 원은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뭐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저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즘에 그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 뽑을 때 저런 거 많잖아요. 뭐 많냐면은 순위 경쟁에서 1등한테 이렇게 돈 주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도 미스터 트롯에서 1등해서 돈 받았죠. 그러면 80% 빼줘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건 찾아보셔도 돼요. 실제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부모님한테 세금 뺀 거 채워서 1억 드렸다. 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해보면 1억 받았어요. 그때 임영웅 씨가. 그러면 여기에서 몇 프로 빼준다고요? 80% 빼줘요. 그럼 얼마 나와요? 8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기타 소득은 20%대요. 그러면 얼마 세금 내는 거예요? 400만 원. 요게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얼마요? 40만 원. 그러면은 총 얼마 뛴 거예요? 440만 원 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440만 원만 뭐 한 거예요? 채워서 1억을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1등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그러니까 주택 입주와 관련돼서 이런 걸 받을 경우에는 몇 프로 빼주겠다?
80% 빼주겠다. 근데 80%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계산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60%는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할 때, 거기 보시면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했을 때, 그 다음에 라디오 텔레비전에 나갔을 때. 그래서 이거 왜 60% 빼주냐면요, 좀 재수없게 얘기를 하자면 TV 프로나 이런 데 정치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공짜로 나가서 일해요? 아니죠. 돈 받죠. 그럼 100만 원 받으면 얼마 빼고 시작해요? 60만 원 빼고 시작해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예전에는 80% 쪽에 있었어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조금 밑으로 내렸죠. 그래도 많이 빼주는 겁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100만 원 벌려고 60만 원 써요? 아니죠. 그런 경우 있어요? 거의 없어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그 다음에 저기 3번은 그냥 우리 이렇게 외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저희 시험은 해당이 되니까 무슨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타 소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셔야 되는 게 저거 잘 봐두세요. 448페이지에 13번 잘 봐두세요. 13번 시험에 잘 나와요. 뇌물 및 알선수재, 배임수재. 결론은 알선수재, 배임수재 다 뇌물이에요. 말만 다르지.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알선수재,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야. 근데 건설 쪽에 있어요. 누가 돈 주더니 이거 빨리 해결해 달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받고 안 되는데 빨리 처리해 줬어. 원래는 한 달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처리해 줬어. 이런 경우들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게 알선수재예요. 빨리빨리 일 처리해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임수재.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 그러니까 결론은 알선수재나 배임수재나 다 뭐예요? 뇌물이에요. 잘해달라고 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 받다가 걸리시면요, 뇌물 환수도 받고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도 더 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음으로 해서 이익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네, 돈 벌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뇌물 받는데 필요 경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뇌물 받은 만큼 다 뭐 하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쁜 일은요, 안 걸리면 장땡이고 걸리면 뭐 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뇌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보시면 저기 복권. 복권 당첨되시면은 내가 쓴 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같은 경우엔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죠? 그래서 1등 당첨되시면 내가 산 만큼 뺄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원어치 사셨으면은 얼마 뺄 수 있어요? 10만. 그 다음에 비과세 기타소득. 아까처럼 뭐 직무발명 보상금 얼마까지 된다고요? 500. 근데 이런 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에서 요거는 나옵니다. 449페이지 보시면은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에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요 무조건 분리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금이에요. 거기 잘 나와 있는데 복권에 당첨되시면 20% 세금 내셔야 돼요. 우리 기타소득은 몇 프로라고요?
20%예요. 20%고 그 다음에 3억 원 넘으시면 복권 당첨금이 3억 원 넘으시면 몇 프로요? 30%. 어떤가요? 그럼요. 아니 근데 3등도 금액이 있어요. 이거 올해 바뀌었는데 잠시만요. 얼마까지였더라? 150이었나? 이게 올해 바뀌었는데 요거 200만 원까지. 네. 200만 원까지 비과세요. 네. 왜냐면 3등이 10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150, 뭐 100만 원 왔다 갔다 해서 3등까지는 뭐 안 내게 해주는 거예요? 세금 안 내게. 네.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안 넘으면 3등 당첨됐는데 210만 원이야. 그럼 세금 내고 받아야 돼. 10만 원만 아니죠. 그냥 다. 그렇죠. 21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갖고 세금 내셔야 돼. 그러니까 당첨될 거면 얼마가 돼야 돼요? 예, 199만 원. 가장 안전하게. 근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품 같은 거 있죠. 경품은 5만 원까지 비과세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마트에서 행사할 때 뭐 휴지 같은 거 당첨되면 던져주잖아요. 갖고 가라고. 근데 뭐 1등이 만약에 현금 10만 원이야. 그럼 1등 당첨되면 뭐라 그래요? 사무실 오셔서 제세공과금 내고 가져가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5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근데 보통 교통품이 10년 이상 지나면은 90%로 필요금이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골동품은 뭐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또 모으시는 분들은 관련성이 있죠. 그리고 금액은 1억 원보다 작아야 돼요. 뭐 골동품은 저희 시험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 당첨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억까지는 20%예요. 그래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7억은 몇 프로예요? 30%예요. 그래서 얼마요? 2억 1천만 원. 그래서 2억 얼마요? 7천만 원이 소득세. 그 다음에 2,700만 원이 뭐요? 지방 소득세. 그래서 세금으로 한 3억 정도? 난 4억 돼도 괜찮으니까 1등 돼봤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많이 뛴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 세금 안 띄면 당첨된 사람이야 당연히 좋겠지만 국가에서는 이거 띄어서 뭐 해야 돼요? 이쪽 저쪽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내도록 되어 있는 게 많이 번 사람 많이 내도 남는 게 어때요? 많죠. 48% 정도 세금 내려면 몇십억은 벌어야 돼요. 최소 못해도 10억은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48%를 내도 5억은 남잖아요.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만약에 40% 내래.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리고 뭐 툭하면 뭐 세금 얘기 나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기 가서 살면 돼요.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뭐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투덜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내야 우리가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게 무조건 뭐 많이 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조 자체는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많이 내게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내면 굶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도 남는 게 어때요? 많아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죠. 네, 무조건 소득세 10%예요. 그래서 100만 원 나오면 10만 원, 1억 나오면 1000만 원. 그래서 뉴스 보다 보면은 지방소득세 얼마 미납 이런 분들 많아요. 이제 대부분 지방소득세에서 뭐를 잘 안 내냐면 취득세 같은 거. 나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왜냐면 뇌물 받은 사람한테는
세금 많이 내게 해야 돼요? 적게 내게 해야 돼요? 많이 내게. 그러면은 세율이 센 걸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과세요? 종합과세. 왜냐면 일반적으로 뇌물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았겠어요? 많이 받았겠어요? 당연히 많이 받았겠죠. 설마 적게 받으려고 뇌물 받겠어요? 뇌물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위가 좀 높긴 하죠.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의 별표 2개. 요건 외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얼마 이하면 선택하실 수 있어요? 300만 원. 그래서 연 300만 원 이하면은 선택적 분리과세. 그러니까 뭐냐면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세율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 낮은 게 있으면은 종합과세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신 분은 종합과세 하는 게 좋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뭐 하는 게 좋아요? 분리과세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를 덜 내니까? 세금을 덜 내니까.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이 뭐 해주죠? 유리한 쪽으로 알아서 다 해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이런 법이나 이런 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A라고 되어 있어도 법원 갔더니 B도 된대.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맨날 그런 거 경험하고 주변에서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방법보다는 B가 더 좋네. 그러면 A로 하지 마시고 B로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기타 소득은 종업원 봉사료 부가가치 이제 설명하신 거 그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데. 아니요, 그건 저쪽 근로소득. 예. 왜냐면 우리가 봉사료 받으려면은 근로를 뭐 해야 되죠?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거는 근로소득 쪽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입시적이고 우발적인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근로소득. 아니죠, 무조건은 아니죠. 그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도 또 보긴 봐야죠. 이 사람이 뭐 잠깐. 근데 이건 또 이제 알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알바는 또 어느 쪽으로 가요? 근로 쪽으로.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프리랜서 댄서야. 그러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땐 또 사업소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봐야 돼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업자로 들어가냐, 근로자로 들어가냐, 네, 진짜 잠깐만 하고 그만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경험이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어때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나중에 사업하시면 세무사 사무실 쓸 때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식당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병원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런 데다 맡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다 맡기면은 만약에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경험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맡길 때에도 여기가 어디를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일단 세무사 사무실하고 상담할 때 아니면 뭐 전화해서라도 혹시 어느 쪽 많이 하시냐고 그런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요즘엔 경쟁 시대라 세무사 사무실도요 겁나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속으시면 안 돼요. 저희 세무사 사무실이 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맡기는 건 기장료라 그래요. 이건 매월 내요. 매월 내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 세무조정료 받거든요. 이건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내요. 근데 기장료가 싼 데는 이게 비싸요. 조정료가. 기장료가 비싼 데는 조정료가 좀 어때요? 싸요. 그 돈 관련돼서 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이거 절대 손해 안 보기 때문에 싼 거에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여기가 믿을 만한 데냐. 그리고 기왕이면은 아직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 출신이냐도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느냐. 오래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얼마 안 된 사람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들이 아직 공무원에 있으니까. 이거 무시 못합니다.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닌 데가 국세청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세무사가 소득 반만 신고하는데도 세금으로 2억 내요. 근데 뭘로 돈 버냐면 이걸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법원에서 문제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 생겼을 때
그거 해결해주고 몇 억씩 받아요. 그래서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세법 교수님 중에 하나가 맨날 자랑해요. 저기 주차장에 저 차 보이냐고. 무슨 색깔?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멀어갖고. 맨날 저기에 있는 차가 자기가 법원 가갖고 해결해줘서 저거 받고 5천만 원인가 받고 맨날 자랑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얘기 하냐면 수업이나 잘하라고. 네. 왜냐면 맨날 와갖고 책만 읽고 가.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만 읽고 가요? 책만 읽고 가요. 특히 저희 쪽은 그게 더 심한 게 뭐냐면 저희 쪽 교수님의 대부분은요 회계사 아니면 세무사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못해도 돈 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좋았었던 건 뭐였냐면은 신고 때 되면은요 맨날 휴강해요. 그렇죠. 본인들 바쁘니까. 그건 좋았죠.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안 좋은 건데 예, 그때는 좋았잖아요. 왜요? 노니까.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5만원까지는 세금 안 걷는다 그랬죠. 거기 과세최저한이라고 있어요. 과세최저한이 뭐냐면 이 금액보다 작으면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만원까지. 그래서 당첨될 거면 5만 1,000원짜리 돼야 돼요? 5만원짜리 돼야 돼요? 5만원짜리 돼요. 그래야 세금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예외에 보시면 승마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거기 복권 당첨금은 얼마까지라고요? 슬롯머신이나 복권 당첨금은 200만원 미만까지. 미만이니까 얼마까지예요? 199만 9,999원까지예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200만원. 나올 확률이 좀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저기 451페이지 잠깐 볼게요. 개별소득의 특징 보시면 근로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고용계약이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잠깐 하면 뭐라고요? 기타소득. 그 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시간 강사는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 특강 나가거나 그러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소득. 왜냐면 정치인들은 직업이 뭐죠? 정치인이죠. 특강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무슨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다? 기타소득. 그 다음에 종교인 분들이 이제 세금 내죠. 네, 근데 뭐 저희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거기 밑에 있는 거에 따라서 세금 계산을 하긴 하는데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에서 뭐 정치인 종교인 관련돼서 뭔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공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그런 쪽하고 관련돼서 들어갈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저기 460페이지 볼게요.